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최고위원 당선이 공천 티켓입니다. 예. 다음 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직전 최고위원들이 많이 나서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직전 이 전당대회인 2021년에 선출됐던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배현진 의원만 전임 지도부 사퇴에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김재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고 조수진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병기를 자처하며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당에서 방송에 나와서 가장 이쁘게 잘 싸우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전임 지도부들이 했던 그 상황을 사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해 여름이었죠. 참 논란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에 이 배현진 의원은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의원은 비대위 전환에는 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면서 자기 거취의 결정을 다른 지도부와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역 사무실 직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고 자신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 관련 재판 뒤에 취재 중이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전 최고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경기 수원에 이어서 서초 갑과 경기 분당 을까지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로 여러 차례 옮겨서 당협 쇼핑하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벌써 3번째 출마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대구 중남구와 수성을 보궐선거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 등에까지 연이어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바도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재도전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실제 한 의원은 이준석 지도부 실패에 책임이 있는 최고위원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줬냐면서 후한무치,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전 지도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이번 전당대회 출마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이른바 안전장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한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물간 정치 낭인들만 설치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 입성하는 거하고 공천을 받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든 공천안이 확정이 되려면 당 지도부의 추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천안을 통과시키려면 각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공천 문제도 연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인 겁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최고위원 당선이 공천 티켓의 느낌표는 과욕과 명분 사이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물론 전당대회에 나서는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만이 새 지도부 적임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이은 도전이 과욕이라 느끼는 당원들 적지 않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비이재명계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위기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당내 갈등도 더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기소 자체는 직감하고 있는 듯하죠. 민주당 당원에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당헌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당내에서 나옵니다. 기소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럼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당원에 보면요, 이 정치 탄압 등의 이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무위의 의장이 이 대표 본인입니다.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표직은 유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비명계의 마지막 찬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원 참석을 가정했을 때요,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에서 3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명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추산을 해보면요. 비명계가 주축인 반성과 혁신 이 공동토론회의 주최 의원 수가 27명입니다. 그리고 내주에 출범하는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는 의원 30여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비명계여도 체포에까지는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친명계여도 총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의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비이재명계의 마지막 찬스의 느낌표는 야당의 마지막 찬스로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소위 비명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봐야 할 겁니다. 혹시나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역설적으로 민주당으로선 예측 가능한 총선 준비를 위한 마지막 찬스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